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컬러들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알면 알수록 새롭고 유익한 일상 속의 컬러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우리 이 박사님이죠. 제주색칠연구소 이효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핑크. 네. 지난 시간에는 유채꽃 색깔이었잖아요. 그렇죠. 옐로우였는데 오늘은 핑크하게 너무 딱 어울리네요. 네, 이번 주가 아니면 벚꽃색으로 입었다는 멘트를 못할 것 같아서 아. 네, 핑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저랑 왜 이렇게 비교돼요? 저는 오늘 약간 블랙으로 네. 아직 좀 추워가지고 두꺼운 자켓을 걸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뭐 저는 뭐 눈이 즐겁네요. 요즘에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네. 월요일은 저를 위해서 색을 좀 양보해 주시는 것 같지 않나라는 제 마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알고 계신 거죠? 네. 저의 또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이렇게, 아니, 사실 또, 그건 또 그 소장님께서 좋게 생각을 해주신 거고, 좀 비교가 되면서 여러분도 느낌 확 오실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즐거운 이게 봄의 색깔이 느껴집니다. 자, 컬러 스토리. 봄에는 이 컬러감들이 다양해서 우리 더 즐겁게 하는데,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에게도 이 봄이 좀 다가오기 바라며 함께 해주시죠. 자, 그나저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테리어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그렇죠. 인테리어 할 때 그러면 좋은 색깔, 안 좋은 색깔도 혹시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참고할 네. 만한 가장 기본적인 네. 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해달라고 의뢰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도 있다고 해서 네네. 오늘은 각각 가정에 좀 맞을 것 같은 몇 가지 사례들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맞아요. 집에 조금만 컬러만 바뀌어서 좀 분위기를 달리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에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봄을 느낌을 좀 가져봐야 되잖아요. 기분 전환도 네네네. 해야 되고 그런 꿀팁들 좀 많이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컬러 인테리어 할 때 그러면 좋은 색깔, 안 좋은 색깔 알아두면 도움 되겠어요. 네. 그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몸에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네. 뭐 좋은 색, 안 좋은 색 이런 것들이 있느냐. 왜 풍수지리 같은 것도 방향에 따라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네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컬러도 그런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데요? 네, 컬러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영역이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색을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이것이 꼭 어느 색이 누구한테는 좋다, 나는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준으로 색을 정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색을 써라. 요게 이제 좋은 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도 목적에 따라서 우리 의상도 그럼요. 상황이나 뭐 그 위치에 따라서 네네. 고르라고 하는 것처럼 컬러도 그렇군요. 네. 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어떤 행동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뭔가 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거기에 그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색을 쓰는 게 더 좋겠죠. 네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색이 좋고요. 네. 목적에 맞는 색과 좀 비슷한 의미로는 대상에 맞는 색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 혹은 뭐 유아동들이 모이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층이 모이는 공간은 각각 그분들이 선호하는 색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로 그 다음에 성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색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네. 이제 아들방, 딸방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모이는 공간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네네. 맞춰서 색을 쓰시는 게 좋고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목적에 맞게. 네. 두 번째는 비율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율이요? 네, 집에 아무리 내가 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 검정색, 금색 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어지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율을 맞추면은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색을 고를 때는 세 가지 색 범위 안에서 골라요.
그래서 흰색, 회색, 검정색 뭐 이렇게 하면 무채색으로 세 가지를 골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밝은 회색, 중간 회색, 어두운 회색. 네. 이거는 그냥 회색 하나의 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밝고 어두운 정도겠죠. 네. 그래서 밝고 어두운 걸 고려해서 몇 가지 색으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이내의 색으로 집에 이제 배치를 하시면 배색이 굉장히 예뻐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가구들이 사실 이렇게 나중에 인테리어가 완성되고 망쳐지는 경우들이 가구들이 꽤 한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가구가 식탁, 뭐 그럼 거실에는 소파, 그다음에 네. 방에는 침구류나 이제 뭐 장 같은 것들이 주로 있을 테니까 네. 이런 가구들의 색과 좀 어울리게 배색을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비율을 정하실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 그거를 주조색이라고 부르는데 한 70%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완해서 이제 곁들일 수 있는 색, 보조색이라고 부르는 색이 한 20에서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색, 이제 한 5%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네. 우리 집은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로 할래요 하시는 분은 뭐 화이트가 전체 면적의 한 7, 8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일부분은 뭐 베이지를 조금 썼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컬러로 노랑을 썼다. 이제 네. 이러면 이제 그게 보조색이 되겠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컬러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 컬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톤온톤, 톤인톤, 약간 또 주조, 약간 포인트 색깔 그렇죠. 이렇게 맞춰봐라 이런 팁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시간 방송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 컬러를 고르실 때는 그 상황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비율을 정하는 거, 가구나 그런 색 같은 거 같이 고려해라 이렇게 팁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밝고 어두운 정도가 사람에게 안정감, 균형감을 주기 때문에요. 네. 주로 천정은 밝고 바닥은 좀 어둡게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렇네요. 네네. 이게 사람이 이제 서 있는 시선에서 위에가 어둡고 밑에가 밝으면 네. 이게 무게감이 네. 어두운 색이 주는 무게감과 밝은 색이 좀 확장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밝은 색은 좀 위쪽으로, 네. 그 다음에 바닥은 좀 이렇게 무거운 것들로 이제 색을 이렇게 배치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급적 위쪽은 좀 밝게, 네. 아래쪽은 좀 어둡게, 네네. 아니면 아래도 밝게 하고 싶다고 하면 위도 같이 좀 밝게 네, 가도 전체가 괜찮나요? 밝은 거는 괜찮고요. 괜찮아요. 밑에가 밝고 위에가 어두운 거는 조금 이제 묵직함이 늘어서 안정감이 네네.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건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팁을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약간 사례가 있으면 그렇죠. 편안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네. 사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사례별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에서 가장 네. 많이 선호하고 있는 인테리어가 어떤 컬러의 인테리어라고 알고 계세요? 보통 이제 제일 무난한 게 화이트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래서 키워드에도 검색을 해보시면요. 화이트 인테리어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이트가? 스타일이 그 무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이트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깨끗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 다른 것과 무엇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를 선호하신 것 같아요. 화이트 고르면은 나중에 특별히 뭐 그거 가지고 좀 후회할 일은 적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화이트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화이트도 크게 보면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A4 용지처럼 정말 순백의 하얀색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공간에 전체를 칠하시면요. 네. 조금 눈이 시리다고 해야 될까요? 차갑고 시린 이제 느낌을 약간 받으실 병 수 같은 있어요. 느낌, 차가운 그렇죠. 느낌 받을 맞아요. 수 있어요. 차가운 화이트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보리보다 훨씬 더 밝은 정말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하얀색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것들 이제 징크 화이트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색을 넣으면 조금 이제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도 어떤 색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면적을 칠하고 나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도 잘 골라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이트만으로는 너무 이렇게 다소 밋밋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이트와 무엇의 조화를 찾을 것인가 이걸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고민이죠. 네. 화이트와 난 좀 따뜻한 느낌이나 아늑한 느낌을 좋다 이런 분들은 화이트와 우드
나무의 조화를 나무 좀 색깔. 맞추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좀 세련되게 뭔가를 연출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 앤 블랙 대비가 아주 크죠. 아. 희고 검고 제일 네네. 180도 음. 떨어져 있는 색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극강의 대비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에다가 요즘에는 골드라던가 네. 아니면 화이트에 실버 아니면 로즈 골드 네. 이렇게 해서 메탈 금속 계열의 아. 이제 포인트들을 욕실이나 이제 집이나 이런 것들 포인트를 두시기도 하고요.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와 컬러 한 가지 컬러를 선택해서 화이트 앤 핑크, 화이트 앤 그레이 아니면 뭐 화이트 앤 민트, 네. 화이트 앤 베이지 이런 식으로 화이트를 베이스로 하되 이제 포인트나 베이스 보조적인 컬러들을 이제 다른 색으로 하나 섞는 경우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은 하신다고 하면 어떤 컬러 좀 쓰고 싶은지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컬러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아니면 이런 방을 좀 아이 방을 꾸며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문자로 질문해 주세요. 답도 같이 고민해 볼게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단 하나 이제 화이트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얀색에는 아주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껴도 바로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예민함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많은 집에서는 이렇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묻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자칫 아이들에게 더 혼을 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좀 맞아요. 보게 본의 아니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주게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집을 가서 고를 때 좀 고민하는 것들이 체리나 월넛 계열로 프레임이 둘러져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도 보면 맞아요. 이렇게 창문 프레임이나 이렇게 네. 위아래에 네. 지금 체리 몰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이런 계열을 이제 체리 몰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까지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스타일이죠. 네네. 스튜디오가 리모델링이 안 됐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저희 지금 개국한 지가 FM이 18년 됐으니까요. 네네네. 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예전의 아파트들 보면요, 요렇게 체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많죠. 초콜릿색처럼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톤이 어두운 네. 브라운 계열의 월넛 컬러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집이 굉장히 많고요. 많죠. 네. 그 다음에 요 이제 프레임과 비슷하게 제일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들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샤시. 창호라고 하죠. 알루미늄 샤시. 네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한 20년 전에는 굉장히 좋은 자재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게 메인이 됐을 때 두 가지 사례가 지금 구옥에서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매칭을 좀 시켜보자면 어떻게 컬러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 고민이신 부분들이에요. 두 가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톤온톤과 톤인톤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만약에 체리나 월넛 계열이 많다 그러시면 베이지, 뭐 아이보리, 그 다음에 브라운, 이렇게 갈색 계열, 체리나 월넛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으로 쭉 통일을 시켜주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포인트 컬러 연출을 하시겠다. 그러면 연어색이나 산호색처럼 이렇게 좀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연한 밝은 주황색. 컬러. 네. 요런 게 포인트로 들어가면 조화롭고요. 네. 아니면 노란색 계열, 머스터드 같은 계열도 괜찮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옆에 색으로 넘어가면 아보카도 같은 계열의 색들을 활용을 하시면, 네. 체리나 월넛이 기본적으로 어두운 주황색 계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황색과 이제 어울리는 노란색, 초록색 계열들을 같이 쓰시면 좋아요. 아보카도색 이런 것도 눈에 그린그린하니까 그렇죠. 집안에 있으면 안정감이나 평안함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큰 변화는 못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예전의 집으로 약간 체리나 월넛, 프레임이나 몰드가 이런 게 많은 집이라면 요런 뭐 벽지나 아니면 소파나 잠깐의 소품으로 네, 변화를 확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보카도를 단면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안에 있는 씨가 체리나 월넛 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네요. 주변에 조금 밝은 노랑, 그 다음에 네. 밖에는 이제 네. 초록색, 연두색, 그 다음에 밖에 겉에는 아주 어두운 진한 초록색이거나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 아까 전에 알루미늄 샤시가 집에 이제 창호가 되어 있다. 이런 네.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체리 월넛 계열하고 조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나무, 자연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배색이 네. 이렇게 초록색 계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무색 네. 계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리는 이제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연의 색깔 생각하면은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집을 좀 더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집에 갔더니 다 월넛 약간 체리색이어서 저는 몰드를 전부 다 아이보리로 저희는 다 칠해버렸었거든요. 아, 네, 리모델링 네, 할 네. 때 요즘엔 또 그렇게 또 그렇죠.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살리면서 조화롭게 조금 리모델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색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바꿀 네. 수 있으면 그 몰드와 체리 그 부분을 뭐 필름이나 페인트로 요즘은 또 바꾸시면은, 간편하더라고요. DIY도 좋고요. 많고요. 뭐 네. 사정에 따라 집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들은 네, 네. 그렇게 이제 조화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뭐 소품 같은 걸로도 그렇죠. 컬러 포인트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둡고, 그 다음에 작은 집, 네.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네. 어두운 집이나 작은 집은 일단 밝고 넓게 화사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색을 쓰기보다는 밝은 한 가지 계열 색상으로 전체를 면적을 통일시키는 게 네. 조금 더 넓은 확장감, 개방감,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집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꼭 흰색이라기보다는 네. 아주 밝은 계열의 색상들, 아주 연한 색상들이 조금씩 섞여져 있는 색들을 쓰면 네.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자칫 밋밋함이 느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소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이제 인테리어라는 것들이 집에 꼭 도배나 페인트나 이렇게 뭘 가구를 바꿔서만 이제 분위기를 바꾼다기보다는 네. 작은 면적의 작은 면적의 이제 소품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소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이렇게 뭐 리모델링 하는 건 사실 좀 부담되고요. 그럼요. 그 신경 쓰이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네. 작은 소품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네. 커튼 같은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소파, 이제 의자 부분들이라던가, 아, 뭐 패브릭 같은 것도 바꿀 수 그렇죠. 있잖아요. 소파 침구류 쿠션. 이런 것들이 네. 다 패브릭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바꾸실 수 있고요. 뭐 조명 같은 경우 주방에 아. 이제 조명을 좀 네. 형광색 같은 형광등 같은 걸 쓰셨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오렌지빛이 나는 네. 조명을 쓰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분위기를 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네. 그런 또 활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좀 신학기 조금 시즌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아이들 방 꾸며준다든지 조금씩 그렇죠. 변화 주시는 분들 계시던데 우리 아이들이 요청하잖아요. 엄마 우리 방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를 갖고 싶어요. 이럴 때 또 고민되거든요. 네네네. 또 그런 것도 좀 팁을 주세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네. 거실이 공용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취향이라기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네. 이렇게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실의 공간이.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김민경 아나운서께서 노란색으로 해놨다라는 네, 네. 게 이제 제가 목적에 잘 맞는 컬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거기는 이제 특정한 어떤 포인트 컬러 선호색보다는 이제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침실이나 그 다음에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다 개인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부부의 공간, 부부의 좀 애정운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핑크 같은 계열, 오. 연한 핑크 도움이 이런 돼요. 것들, 네, 침구류 같은 것들 네. 쓰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노동이 좀 많은 부부 스타일이다. 아. 지금 아마 이제 김민경 아나운서 부부들도 네. 이제 정신적인 노동이 많은 직업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럴 때는 침구류나 이제 뭐 인테리어 컬러들이 조금 침실 같은 경우에는 네. 회색, 블루,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같이 아.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는 색깔. 안정감을 주는 색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에 수험생의 방에도 마찬가지 집중력을 좀 높여주는 컬러를 네. 좁은 면적으로 네. 활용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 어떤 색이 좋아요? 뭐 학생들 같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색은 이제 주로 이제 블루 계열이고요. 네. 성향에 따라 파랑색이 잘 맞는 친구가 있고 또 안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전체 면적에 꼭 파랑색을 칠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책상이라던가 이제 집중해야 될 코너에
이제 일부분을 약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파란색으로. 하시면 네. 파란색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굉장히 활달한 친구들은 조금 네. 이렇게 안정감 안정감을 줄 주기 수 위해서 있도록. 이제 톤을 좀 다운시키면 좋겠죠. 아. 아이들에 대한 색상은 또 다음에 저희가 조금 준비되어 더. 있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먹는 공간이고 식욕을 돋구는 컬러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보면 이제 주로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많이 계열을 쓰죠. 많이 쓰는 건 이제 네. 식자재에 제일 많이 보이는 컬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저희는 조금 식욕을 자제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주황색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좀 분들이 다이어트 해야 계시거든요. 된다, 이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건 이제 주황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이 식욕을 좀 돋구고 주방의 분위기를 좀 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네. 식기들을 좀 이렇게 푸른색 계열 식기를 푸른색으로. 좀 식욕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식자재에서 보이는 컬러가 아니거든요. 네. 파란색 계열이. 네네네.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약간 파란색이나 보라색, 요런 거 네. 보면 약간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식기를 활용해도 좋다고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봄 맞아서 약간 테이블보라도 그렇죠. 조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테이블보는 어떤 게 좋아요? 테이블보도 주방 같은 경우 만약에 나무가 있다. 네. 그러면은 산뜻한 산호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산호색 같은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연 초록색 이런 것들도 도움이 네.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약간 블루색을 네, 그래서 테이블보로 활용해도 좋겠고요. 시청자분들이 네. 한두 가지 그 기본색을 선택하시고 네. 그 색과 이제 다른 색의 조화를 맞추시는 걸로 네. 포인트를 두시는 게 셀프 인테리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DIY 다들 뭐 그럼요. 수준급인 분들 많이 계시고 네네네. 관심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또 궁금한 내용이나 또 저희가 도움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상 속의 컬러 스토리, 컬러에 대한 비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제주색채연구소 이효진 소장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나들이를 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에서의 어떤 색채 에너지, 컬러 에너지를 접하는 방법과 아이들과 자연에서 컬러를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주 자연의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뭐 힐링도 네. 가질 수 있다. 요즘 봄에 딱 어울리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효지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